윤 대통령 얘기 좀 더 이어가면 중대선거구제 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야가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논의해 보겠다,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는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훨씬 많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려가 많아요. 우려가 많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먼저 분명히 네.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두 개를 놓고 네. 마치 언론에서 일부 언론,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주축이 된다고 보는데요. 중대선거구제는 선이고 소선거구제는 악이다. 이런 구도로 가려고 하는 시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다. 그렇죠. 네. 소선거구제는 장점이 따로 있고 단점이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소수정당이나 다당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예요. 사표 방지되고. 네. 네. 사표 방지돼요. 근데 진짜로 사표가 방지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지방자치단체 네. 장들 뽑을 때 지방원도 함께 뽑았잖아요. 그랬죠. 그때 시범적으로 지역구별로 이 중대선거구제 모형을 이용했던 데가 있어요. 네. 그건 기억나시죠, 네, 박정호 네. 기자. 몇 그래서 군데? 다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두세 명 후보 나오고 또 국민의힘도 두세 명 네. 나오고 또 일반 소수정당도 나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래도 양대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갔어요, 거의. 그리고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이 가져갔던 자리는 그때 정확히 제가 숫자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전체 5명, 6명 이 정도 숫자였어요.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그리고 정의당 1명 이렇게 돼요. 정의당만 되는 게 아니고. 아하. 오히려 그러면은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또 불리할 수도 불리할 수 있겠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게 선거구를 좀 넓히는 거잖아요. 넓히고 의원수 늘리고. 늘리고. 네. 그러니까 넓게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번 뽑는 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넓은 지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소선구제는 좋은 점이 장점이 뭐냐면 네. 후보자 개개인을 잘 알 수 있어요. 지역구에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역이 조그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활동했던 거, 성과 낸 거, 그다음에 뭐 의원 잘할 수 활동하면서 있죠. 잘했던 거 못한 거 다 알 수 있어. 네. 근데 넓어져 봐 이게. 아하. 그러면 그게 다 가능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넓어지면. 예. 그리고 그 후보들도 네. 다 찾아갈 수가 없어. 너무 넓어가지고 지역이 넓어지면. 그렇네요. 그럼 여러 사람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많아져. 후보들도.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도 유리한 줄 아세요? 인지도 높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 그렇죠. 어. 이제 박정호 같은 사람. 최진봉 교수님 같은 그렇죠. 분. 그 얘기를 하고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해도 네. 많이 알려진 사람이면 나가면 아, 저 사람 알아. 아하. 이런 의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 중에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뽑게 근데 되는 거고. 인지도는 없는데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네, 있잖아. 네, 뛰면서. 근데 지역구가 적으면 그게 다 알려져요. 근데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안 알려져 그게. 그럼 신인들이 더 이제 불리할 수밖에 불리하죠. 없네요. 그러니까 인지도 높은 사람이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높고 두 네. 번째는 그 사람을 모르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냐? 정당을 보고 찍어요. 정당을 보고. 그럼 정당을 찍을 때 어디를 먼저 찍겠어요? 거대 양당을 찍겠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남으면 이제 하나 더 찍든지.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소수 정당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 표차가 많이 나면요, 네. 한 20% 10%만 얻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다 이제 대변을 못 하네요. 다 대표성이 못해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아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이게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중대선거구제가. 네. 소선구제는 뭐 51대 49에도 51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 가져가니 사표가 그렇죠.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민주당이 내놓은 게 뭐였어?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어요. 나 기억납니다. 네. 권역별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 형식으로 아. 집어넣으면 돼요. 석패율도 있었잖아요. 서표제도 있었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보완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음. 소선거구제는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새로운 어떤 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 소선거구제 다 없애고 중대선거구제 좋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터뷰 내용이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냥 모든 전국을 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도권만.
수도권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네, 하자는 네. 것 같았는데 그렇죠. 수도권이 뭐 찾아봐야겠지만 일부 지역 좋습니다. 네, 일부 지역이라고 지역만 해보면.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만약에 TK 지역 같은 경우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구제 간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죠. 국민의힘 안 의원들이 좋아하겠죠. 싫어해요. 현역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논란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좋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그렇게 이제 소선구제의 가장 폐해로 나오는 지역이 네. 호남과 영남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당제를 하려면 어디를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중대선거제를 하려면 중대선거제 호남과 영남을 영남부터 해야지. 해야 된다. 수도권은 사실은 왔다 네. 갔다 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말씀도 네. 전국을 상대로 하고 일부 지역만 한다고 하면 네. 그 논란이 또 커져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대단히 민감해요. 이 문제에 아, 대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농복합으로 가는 건지 네. 어떻게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서 안을 복수로 내겠지만 결국 수도권을 노린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121석 수도권 의석 중에 19석만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네. 다 뭐 거의 민주당이.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수도권의 의석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네. 지금 여러 흐름을 보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않아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판을 좀 흔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2등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1등은 못해도 그러면은 2등까지는 되는 거잖아요. 식으로. 네. 그러면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지 결국은. 그걸 또 노리고 있을 수 그런 있다. 노리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간 선거,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예요. 그렇죠. 총선이 음. 그런 경우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지역구라 하더라도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어떤 수단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중대선거구제 되면 어떻게 출마 계획 접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출마 계획 접으시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면 내가 유리하다니까 내가 얘기했죠. 인지도 높으니까. 출마 선언 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출마하지 않습니다. 출마하지 않는다. 박정호를 제가 밀겠습니다. 미국에서 출마하시는 거예요. 미국 교수님이시니까. 좋은 생각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선거구제는 4월 10일까지 개정이 되죠.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년 내 총선 때 쓸 시간이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불가능해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부딪혀서 음. 당 내에서도요 의원들마다 다 달라요. 이해관계가. 그럼요. 자기 생각이 다 있는 진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당선은요 네. 대통령하고도 관계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밀어도 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이게 쉽게 될 거다? 이 말이 안 돼. 어렵다.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실시간 논화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아, 실시간 아직도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록을 얘기를 하세요. 쓰실 수 얘기를. 여러분들 실시간 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고- 것도 얘기하지. 멤버십. 예,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 받고 있거든요. 링크가 댓글창에 지금 올라올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최진봉 교수님 보시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가입을 해주면서 오마이TV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예. 전당대 3월 8일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정리하는 거지. 정리하는 건가요? 예. 예, 윤심. 윤심. 그러니까 소위 윤핵관 또는 그 윤 대통령의 네, 네. 의중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이제 왜냐면 둘이 같이 나오면 표가 갈라지고 갈리니까.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으니 네. 아마도 이제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김장연대 쪽으로 힘을 모아서 결국엔 김장연대. 김장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출마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뭐 저에게 했어요. 대권에 이제 생각 있는 사람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안철수 의원은 겨냥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빼고 어. 나경원 전 의원도 뭐 대선에 관심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도 제외가 또 되면 그런 얘기했잖아.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이 있는 사람이라 네. 이제 의견을 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뉘앙스로 얘기도 말도 했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남아 있는 것은 김기현 그렇죠. 의원. 김장연대. 어. 또 하나 있죠. 강신업. 강신업 강신업을 변호사.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강신업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강신업 그래요. 변호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 특히 근데 그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나경원 전 의원 지지도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잘 나오고 있죠.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직책을 2개나 맡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
저출산 위원 고령화 위원회 뭐, 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기후 뭐 그것도 있어요. 네. 기후 뭐 정확히 제가 직책을 모르겠는데 기후 변화 뭐 관련된 왜 두 개를 줬겠어요? 대상가요? 생각을 예. 해보세요. 하나도 아니고 남들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직책을 기후 환경 두 개, 대사. 두 개랑 왜 줬겠냐고. 아유,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 근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두 개가? 아니 이게 뭔가 장관이나 음. 뭐 부총리나 이런 거 줘야지. 그거 주긴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부담스럽다. 그 여러 가지 주면서 이렇게 달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화답을 하지. 뭐 제가 정확히는 워딩은 아니지만 네. 임명직에 있는 사람이라 임명권자에 대해서 뭐 의사를 좀 고려한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박정우 기자 기억합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들은 것 아마 이번에 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뭐라고 설 연휴 전에는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리고 아예 출마 의지를 접은 것 같이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 이 저출산 관련해서도 대표가 돼서도 이거는 할수 사실은 있다. 뭐 정책적으로 이런 할 수 얘기 있는 했었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일정 부분 정리가 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이렇게 얘기했네. 나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이 맡긴 중요한 업무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이나 국민의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 중이다. 그렇지. 또 우리 위원회가 나경원이 부위원장이 되기 전엔 존재감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당 대표하면서 부위원장 하는 게 더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경원 아직까지는 안 버린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욕심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좀 안 나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틀릴 수 있는데 그래요. 예측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사실은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윤석열 표가 분산이 돼.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이제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좋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안철수 대표까지 어부지리로 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고민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 있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 국민의 의원들이 불안감 때문에 안철수를 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총선 걱정돼서 이런 건가요?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심이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거 이러다가 진짜 반란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러다가 지난번에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그런 당시에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당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국민들이 볼 때 납득 가능한 사람이 돼야지. 너무 윤심하고 가까운 사람이 됐을 때 윤 대통령 지지율도 물론 뭐 상승은 타고 있지만 아직 낮잖아요. 초기 그 8개월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저기에 올인했다가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도 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외로 또 안철수 대표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변희재 씨는 끝까지 강신업이 될 거다.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럼 있죠. 엄청난 파란이 일어나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좀 그런데 출마를 저는 할 거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쉽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않아요. 여론조사상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낮아요. 낮아요. 한 4위, 5위 뭐 이런 것 그쵸.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본인이 결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런 인터뷰를 했다며요. 가족들이 만류하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보면 뉘앙스적으로 가족 얘기를 꺼낸 걸 보면 뭔가 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은 가능해요. 가족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게 그걸 굳이 꺼낼 이유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 또 나가서 상처를 받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뭐 두 가지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투쟁하고 끝까지 뭐 보수에서 뭔가 그래도 합리적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낙선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감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 안 나오는 쪽으로도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네. 설 연휴 전에는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김기현 의원이 이 김장 연대를 통해서 좀 역전할 수 있느냐, 여론조사 좀 뒤지고 있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정말 나올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나오게 된다면 김기현, 안철수 뭐 이 2파전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 흘러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죠. 예,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하. 정말 그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란표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윤심은 어쨌든 김기현 김장연대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다 아는 거, 의원들도 아는 거니까. 다만 본인의 직접적인 당선과 연관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